안녕하세요. 슬립 베럴 베이비의 김민정,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달 기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종달 기상 때문에 진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시죠? 일단 종달 기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종달 기상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달기상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이제 종달새라고 하죠. 우리 아이가 아침마다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 때문에 종달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아이가 밤잠을 10시간 미만으로 자는 경우, 혹은 아침 6시 이전에 일어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새벽 4시라든지 5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종달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early morning wak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되게 기준을 잡기가 애매해요. 무조건 종달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요. 종달이라고 해서 뭔가 아이가 뭐 건강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되게 일찍 자는 아이예요. 예를 들어 6시, 6시 반 이렇게 밤잠을 자는 아이인데 아침에 5시에 일어나요. 근데 밤잠을 8시로 늦췄더니 아침 기상이 6시 반, 6시 이런 식으로 조금 뒤로 늦춰졌어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종달 기상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사실 어머님께서 저희 아이 종달 기상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뭐 픽스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아이도 있고 또 굉장히 다른 좀 간단한 문제인 아이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달 기상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체크할 수 있는 건 수면 환경이겠죠. 혹시 그 시간에 새로운 소음이 만들어지지는 않는지. 예를 들어 아빠가 출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사실 깰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동이 일찍 틀 때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여름에는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아이는 일어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 차단이 완전히 되지 않았는지. 세 번째는 아이가 진짜로 너무 배가 고파서 깨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그 시간에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기저귀가 있겠죠. 기저귀가 너무 빵빵해서 새거나 하면 사실 잘 자는 아이들도 찝찝하고 불편할 수 있으니 그때 조금 일찍 일어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이나 아이의 불편감이나 배고픔 등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적인 환경들 같은 경우엔 세팅만 사실 잘 해준다면 우리 아이의 습관을 조금 고칠 수 있죠. 내부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있냐면 우선은 스케줄이나 습관일 수 있어요.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이가 낮잠을 좀 과하게 자는 경우에 또 종달 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의 총량이라는 건 사실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낮잠을 많이 자면 밤잠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잠이 많은 편은 아닌데 낮잠을 좀 과하게 재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밤잠이 짧아지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 양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스케줄 요인이라고 하면은 밤잠에 좀 과피로하게 들었거나 혹은 굉장히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었거나 밤잠 입면 전에 마지막 시간과의 그 간격이 너무 아이가 버틸 수 없을 만큼 길었거나 혹은 훨씬 더 많이 버틸 수 있는데 너무 충분하게 버티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에 좀 종달 기상이 많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다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습관인데요. 사실 이 습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 습관이라는 거는 사실 아이들은 시계를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5시인지 6시인지는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변화를 인지를 하고 아침이구나, 이제는 좀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지 라는 건데, 혹시 아이가 4시, 5시에 깼었을 때 부모님께서 막 안 졸린 것 같아 하면서 바로 달려가서 만지고 놀아주고 막 같이 얘기하고 누워있고 이런 경우가 조금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빨리 개입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요인들이 좀 종달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새롭게 발달 사항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 역시도 일찍 일어나는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되지만 습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말 많이 보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4시에서 6시 사이 아이가 정말 종달할 법한 그 시간대에는 아이는 얕게 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대에
계속 쪽쪽이를 셔틀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부모님 침대로 데려오시는 경우도 정말 많죠. 혹은 바로 안아 재우시는 경우 아이가 스스로 연장하기는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은밀한 습관이 주어지지 않으면 보통 연장해서 자는 걸 힘들어해서 종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우리 아이는 종달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4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서 자면 종달은 아니에요. 종달 애들은 보통 그때 하루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종달인지 아닌지 우선 그거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습관 이게 진짜 고치기 힘들거든요. 보통 종달 기상 고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수면 교육 하는 데에서. 그래서 저는 보통 한 6주 정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일 오래 걸리고 실제로 저희가 수면 교육 자격증을 땄었을 때에도 제일 어렵다고 적혀 있는 게 이 부분이었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정말 완벽하게 잘 자는데 종달만 있다? 다 온 거지만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프로 종달러 아이들도 있고 진짜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이 몸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거의 90% 이상은 고쳐져요. 90% 이상은 고쳐지는데 이게 되게 힘든 게 언제 고쳐질지 모르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6주 말씀하셨지만 더 짧은 아이들도 있고 훨씬 길게 고쳐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종달의 해결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환경을 좀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 자는 분위기야.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고 어둡고 아직 밤이야 라는 것을 아이한테 계속 몸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개입하고 조금 더 조용하게 하고 뭔가 자는 척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시고 환경 조성 세팅부터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6시 이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일과는 6시부터 시작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자꾸 일찍 일어나서 맘마도 먹고 놀고 정말 아침이야 하는 그 루틴이 시작된다면 아이의 몸은 자꾸 이 시간이 내 아침 시간이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고치는 게 훨씬 힘들기 때문에 일과는 6시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6시 기준으로부터 낮잠을 잡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4시에 일어났으니까 6시 기준으로 깨어있는 시간을 잡고 낮잠 1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간대에 낮잠 1을 들어가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 2시간이라고 했을 때 6시부터 기상했다고 간주를 하면 8시 이후에 낮잠 1을 들어가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낮잠 1은 1시간 미만으로 제한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머님들이 이 종달 때 낮잠이를 왜 제한해야 되냐는 그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낮잠이를 왜 제한해야 될까요? 낮잠 1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항상 컨설팅 할 때 어머님께서 회사 출근을 하시려고 알람을 6시 반에 맞췄어요. 근데 아침에 5시 50분에 눈을 떴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나 40분 더 잘 수 있는데 싶잖아요. 그러면 이 40분 동안 우리가 하는 건 핸드폰 보고 노는 게 아니라 그 40분 동안 핸드폰을 끄고 진짜 눈을 감고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가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5시 50분에 일어났어. 사실 뭐가 중요해요. 5시 50분부터 어차피 나중에 낮잠도 잘 수 있고 뭐 아기가 없다는 상황에 휴가 가서 우리 한번 해 뜨는 거 일주일도 한번 구경할까? 이런 식으로 또 하잖아요. 이 아이도 똑같아요. 낮잠 1에서 뭔가 피로를 확 풀어버리고 아예 안 피곤하게 푹 재워버리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침에 왜 내가 굳이 자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러기 때문에 요거 꼭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달이 아닌 아이들도 낮잠을 꼭 제한을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낮잠 1을 오래 자려고 하는 편이었고 종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잠 2가 낮잠 1보다는 짧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요건 조금 잘못된 상식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달 기상 원래 하고 있는 아이가 오늘은 예를 들어 애매하게 종달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제한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완벽하게 고쳐지기 전까지는 지금 앞에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딱 지켜주시는 게 완벽하게 그 습관을 고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밤잠 때 과피로하지 않게 혹은 밤잠 때 충분하게 피곤하도록 그 스케줄을 조금 조정해 주시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컨설팅 할 때는 사실 그 두 가지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또 좀 다른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방법이기는 해가지고 진짜 제가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wake to sleep 기법이라고, 예를 들어서 진짜 칼같이 맨날 알람 맞춘 애 마냥 일어나는 아이한테 적용할 수 있는 룰이거든요. 예를 들어 5시에 일어나는 아이를 한 4시쯤 미리 깨우는 거예요. 되게 약간 위험하죠. 그렇죠. 왜 이렇게 깨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아이를 더 얕게 이 시간에 자게 해서 5시 때는 깨지 않게 하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기가 너무 죄송한 맞아요. 거예요 맨날. 그리고 제가 이걸 하자고 하면은 진짜 안 되시는 분들한테 하자고 하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이 저 그냥 아침 5시에 일어날래요. 그냥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 슬배맘님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종달기상 컨텐츠가 우리 아기들, 종달하는 아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익한 컨텐츠들 많이 들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슬리베럴 베이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